제가 명색이 정신과 의사, 마음정비사잖아요. 네. 결국은 이렇게 급하게 말년에 와서 귀족들 정리하고 힘을 자기한테로 모으고 자기 자식들 전면에 배치한 게 대해서 건강상에 무슨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건강상에 문제가 있었다. 건강상의 문제. 궁금하시죠? 일단 설록화 준비한 거 한번 보죠. 뭐야? 아픈데? 어디 아프시구나. 뭔가 되게 힘들어 보이고 연로해보고 어디가 아픈 분이에요. 애들도 많이 낳아야지, 궁녀도 여럿 것, 왕비도 여럿 있어야지, 싸움해야지. 성도 몇십 개 해야지. 훌륭한 왕, 뭐 착한 왕 계속 그러다가 뭐 술을 먹었네, 여자가 어떤 해는 게 나이로 얼추 계산을 해보면 50대 중반까지도 볼 수 있겠더라고요. 50대 중반이요? 건강? 네. 건강. 요즘 어때요? 네, 뭐 달라진 점이 있으세요 혹시? 달라진 점? 네. 사실은 뭐 몸이 피곤하다 이런 거는 어렸을 때부터 피곤했으니까 잘 모르겠고 허약 체질이었어요. 허약 체질이에요. 네. 저는 좀 나이를 먹는 게 좀 좋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면 나이를 먹으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공손해져. 다들 좋아해서. 친절해지고. 난 그래서 좋은데 50대 그러면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다들 어떤 지병을 그렇죠. 한 두 개씩은 자격증처럼. 한두 개씩은. 네. 요새 50대는 청년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 사실 많이 아파요. 안 아프던 손목도 아프고 안 아프던 어깨도 아프고. 근데 그게 100세 말에는 어땠겠어요? 지금으로 치면 거의 80대 초반까지도 그렇죠. 볼 수 있는 나이 아니에요? 의료가 네. 노인의 사망률 1위를 기록하는 질병이 하나 있어요. 네. 의외로 저는 감기였을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의료가 발달이 안 됐잖아요. 그때 해봤자 침이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네.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걸리는 걸로 오히려 독감으로 가겠습니다. 그래도 사망률은 역시 심혈관 질환이죠. 네. 혈관, 심장. 혈관? 감기, 유력하다. 심혈관 질환 틀렸습니다. 암. 정답입니다. 역시 변호사님. 의자왕이 암이었을 가능성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실제로 기록이 있는데요. 네. 그 당나라 기록에 문관사렴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네. 여기 보면 644년에 의자왕의 아들이었던 부여강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나라로 가서 당태종한테 당나라에 있는 그 유명한 의원 한 명을 콕 집어서 좀 우리나라에 보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장원창이다라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원창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병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보니까 이 사람이 당시 당나라에서 그 개발됐던 그 치료법을 만드는데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치료법. 예, 그 치료법이 무엇에 대한 치료법이냐? 당시에 반이라고 지칭되는 병이었습니다. 반위요? 위암을 보통 반위라고 불렀다고 하고요. 위암 증상이라는 게 이제 되게 아프고 못 먹고 토하고 이러는 건데 이 당시에 위궤양이라든지 위염도 다 반이라고. 증상이 비슷해서 반위에 포함돼 있었을 거다. 암 치료법이 대체 어떤 게 있었던 거예요? 요것도 기록이 있어요. 그 어떻게 하냐? 당나귀 오줌을 따뜻할 때 먹여요. 네, 따뜻할 때 먹여요. 당나귀 오줌이요? 그러니까 데운 게 아니라 싸고 나서 바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독이 있어서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네. 일주일 동안에 좀 나눠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먹어야 되는 양이 있어요. 내내 먹어요. 당나귀 오줌을요? 네. 이게 저는 왜냐면 이게 이 근거가 있을까요? 너무 신기하다. 의원들은 한번 먹어본 거예요? 의원들이 한번 먹어보고 효능이 있으니까. 효능이 있는데? 궁금해. 근데 이거를 과연 정말 먹었냐? 네. 영조 같은 경우에는 마통차라고 맛통차. 줄기차게 먹었어요. 말똥차예요. 말똥. 말똥차를? 말똥을 갈아가지고 이걸 물에 타서 마셔요. 왜 먹는 거예요? 그런 그리고 루아 커피 같은 거 아니에요? 루아 커피 같은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하루 종일 앉아서 책을 보니까 뭐가 걸리냐면 치질이 걸려요. 맞아요. 치질. 그 치질의 특효약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토끼똥을. 아니 뭐 똥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똥을. 그래서 토끼똥을 항문에 발랐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오히려 똥독이 올랐을 것 같은데. 저도 약간 더 많이 죽었을 수도 있겠는데 잘못 원래 받아가지고. 그때 그 당시 전통의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동종의학이라 그래서 이게 토끼는 치질이 없는 동물이었다고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났었대요. 그래서 그놈들 똥을 바르면 나을 거다. 믿지 못하시겠지만은 당나라에서 그 반위 치료법으로 그 당나귀 오줌 치료법 예, 그 나온 게 실제로 임상에서 효과가 있었대요. 그래요? 정말요? 근데 왕궁에서 한 5-6명 정도가 이걸로 치료가 됐나 봐요. 현대 의학에서 보면은 5-6명이 그렇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먹였는데 뭐 자연적으로 나았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아마
그 장원창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백제로 이제 초빙돼서 갔으면은 네. 실제로 의자왕이 당나귀 오줌 먹었겠죠. 그때 당태종이 야, 그 장원창 그 의원은 익두 지역에 가 있어서 너희 나라는 지금 못 보내겠다 라고 거절을 해서 아마 실제로 먹을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 드셨겠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만약에 뭐 위염이든 위궤양이든 아니면 뭐 다른 질병에서 약간 이런 소화 불량 증세가 나타났다고 해도 50년 넘게 잘 해왔는데 갑자기 사람이 변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죠. 그거 맞아. 본인이 비유 맞추던 왕후도 중간에 사망을 하시고 네. 또 왕이 되면 본인이 이루고야 말리라 했던 뭐 성을 몇십 개를 다 재정복을 했다며요. 했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일 대충 일단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몸이 아프니까 돌아보게 되게 됐구나, 그때쯤 이제. 되면 50대 중반 이후에 지금도 본인의 삶의 목적을 재점검하거나 속도 조절을 하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도 요 나이 때 아픈 곳이 생기고 이제 이거 내가 이러다 빨리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는 생각이 후회를 준비하게 들면서 되는구나. 조급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게 역사적 사실이 내 왕자들 전면에 배치하고 그 호족들이나 다른 귀족들 잘라내고 뭐 일본으로도 보내고 또 그러면서 내 적도 만들고 쉽게 말하면 굉장히 신경이 곤두쓰고 우울해지죠. 그죠? 모든 신체 기능이 다 저하되고 거기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뇌잖아요. 그죠? 네, 그거 자체가 이게 환자들 보면은 실제 질병 치료와 더불어서 심리적인 치료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노화가 될 때 나타나는 심리적 특성이 우울하고 기운 없고 이제 주변 사람을 못 믿게 되고 그리고 맞아. 내가 남겨야 될 게 무엇인가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고 그게 마땅치 않아 보이니까 돈에 집착을 하고 이제 그게 진행이 되면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들고 나한테 충성을 바치는 애들한테만 이쁨을 주려고 하고 나의 흔적을 남기려고 예, 준비를 그렇죠. 하시는구나. 그리고 속으로는 한없는 뒤끝을 가지고 살라고 하죠. 진언하는 사람은 저놈이 날 이제 무시해? 내 자리를 노리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의심도- 진언하는 성충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막 든다고 해서 꼭 이렇게 다 이렇게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먹는다고 다 그러지는 않죠. 그러나 남들이 알기 전에 자기가 먼저 알 거거든요. 그때 뭐 세대 교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물려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이야 뭐 선거가 막 민주사회에서 선거가 계속하고 이러지만은 옛날에는 국왕이 죽어야 정권이 끝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퇴임이 이게 없었구나. 진짜 사망 직전까지 선정을 베풀고 뭐 이런 왕들은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드물죠. 네. 막판에 꼭 자기가 안 하던 짓을 하죠. 이게 엔딩이 중요한데. 네, 그 맞아. 옛날에 뭐 옆나라 조조만 해도 평생을 그렇게 독립적으로 권력과 싸웠던 사람이 이제 죽기 직전에 권력하고 결탁하고 그리고 또 우리 정조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정조만 해도 평생을 개혁군주로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 애를 위해서 이제 강한 집안을 외척으로 붙여주는 짓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꼭 갑자기 이렇게 헷가닥해서 하는 선택이라기보다 그냥 그동안 자기가 안 했던 선택 중에서 현명해 보이는 선택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마지막에. 아니, 깔끔하게 사신 분은 안 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완벽한 분은 이제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에 살짝 그 끝까지도 아름다우신 게 자기 왕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세종대왕한테 물려줄 때도 군권까지 싹 패키지로 해서 물려주는 그런 작업을 하긴 했거든요. 와, 그래서 근데 손에 꼽히는구나. 네, 그래서 혹시 의자왕이 했던 그 수많은 좀 고집스러워 보이는 일들도 사실 애를 위해서 이제 깔끔하게 교통정리한 건 아닐까. 그렇게 보면은 또 말이 되네요 또. 나이 먹으면 왕이나 리더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요. 자, 그때를 대비해서 젊을 때부터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의 준비, 그다음에 내 주변의 준비를 잘 해라. 네. 맞습니다.